네, 지금 시각 5시 3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지금은 우주시대에 별박사로 통하는 이태영 박사님을 모시고 하늘의 이치와 우주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도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거의 1년 만에 뵙습니다. 네, 그대로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장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와보니까 전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바뀐 분도 꽤 계신데 네네. 역시 독보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첫 소식은 지난 주말에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 여행에 갈 이 티켓이 최종 경매가 있었어요. 네네네. 경매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7월 20일 날 그 미국이 달 착륙한 날을 기념해가지고 최초로 이제 우주 여행을 떠날 한 사람을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5월 달부터 이제 입찰을 내놨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 6월 초까지 한 280만 불 정도, 한 30억 원 정도의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제프 베이조스가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날부터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12일 날 그러니까 라이브로 이제 경매가 시작될 때까지 거의 뭐 450만 불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몇 분 만에 실시간 경매에 7,600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480만 불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480만 불 이상으로 제프 베이조스와 같이 우주 여행을 떠나겠다고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7,6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7분 만에 경매가 끝났는데요. 최종 결정된 금액이 2,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12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 정도, 그러니까 지상에서 발사돼가지고 우주 체험 잠깐 하고 내려올 때까지 한 10분 걸립니다. 10분 동안에 280만 달러, 312억 원 정도를 쓰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주에 관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프 베이조스와 같이 간다 하는 부분들. 근데 아무튼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당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분에 312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빼고 무중력 잠깐 체험하는 기간을 따진다면 거의 뭐 분당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다. 발사에서부터 착륙할 때까지 따진다면 뭐 초당 한 5천만 원 이상을 쓰는 엄청난 그런 관광이 되겠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천재인 게 분명해요. 네네. 이벤트를 너무 잘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팔았으면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예. 마지막에 이게 최종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가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10배 이상으로 이게 뛰어올랐습니다. 이 사람 대학교 학점이 4.3 만점에 4.2예요. 제 주위에 뭐 4.3 만점 많은 사람 많은데요. 이렇게 장사 잘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런데 우주 관광을 네네. 준비하는 또 다른 기업이 있어요. 이 네네.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제프 베이조스보다도 먼저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이제 버진 그룹을 이끌고 있고 이 제프 베이조스보다 먼저 이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우주 관광 상품을 갖다가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버진 스페이스 10유니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우주선으로 날려서 관광하고 오는 건데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실험도 많이 했고 올해 또 성공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브랜드 회장이 자기가 먼저 갔다 온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올 하반기를 원래 예약을 했었는데 갑자기 제프 베이조스가 먼저 내가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리처드 브랜슨 회장 성격에 두 번째가 되는 걸 못 참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항공청에다가 승인을 갖다가 나 7월 4일 날 가겠다라고 좀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브랜슨 회장이 7월 4일 날 먼저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이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FAA라고 연방 항공국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유인 시험 비행은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승인이 난다라고 한다면 7월 4일 날은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갔다 오고 그리고 한 보름 있다가 7월 20일 날은 이 제프 베이조스가 갔다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률은 반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 비행을 한두 번 더 하기로 돼 있었는데
첫 번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 브랜슨 회장이 지금 무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런 얘기 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가 이제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를 하면서 미국하고 네네. 처음 누가 할 거냐. 네, 그렇죠. 이걸 두고서 굉장히 경쟁했거든요. 네네네. 이거 보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프 베이조스와 리처드 브랜슨 이 회장이 준비하고 있는 우주 여행 상품이 조금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지상에서 로켓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를 가지고 한 10km 이상 올라간 다음에 항공기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해 가지고 실제로 100km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80km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를 우주의 경계선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카르멘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지상 100km를 우주의 한계라고 보고 있고 옛날 나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미국 공군은 80km를 우주의 경계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도 나중에 80km를 바꿨는데 이게 이제 이 우주의 경계선 낮추면 낮출수록 이 위성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해지거든요. 연공이 높아지면 우주의 경계선이 높아지면 자국의 연공이 높아지는 거니까 군사적으로는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공군에서는 연공의 개념을 갖다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하는 이 버진 갤럭틱의 로켓 우주선은 우주선에서 발사해가지고 한 80km 올라갔다가 네. 내려올 때는 우주선 이게 비행기처럼 활공해서 활주로에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시간은 뭐 10여 분 똑같이 걸리고 다만 이제 이 제프 베이조스가 하는 것은 그냥 로켓이에요. 로켓에다가 사람이 타는 캡슐을 달아가지고 올라갔다가 100km 정도 올라갔을 때 로켓의 일단 부분은 회수가 되고 캡슐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낙하산을 가지고 보통 우주선 착륙하는 것처럼 낙하산에서 착륙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프 베이조스가 하는 것은 조종사가 없습니다. 무인이에요. 6명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창밖으로 구경하고 오는 거고요. 네. 리처드 브랜슨이 하는 거는 어쨌든 활공을 하면서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2명의 조종사가 있고 6명의 승객이 탈 수 있는 8인승입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리처드 브랜슨 같은 경우는 이미 예약자를 수백 명 이상 예약을 받아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5만 불 정도, 그러니까 3억 원 정도 되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수백 명 정도 예약을 받아놓고 있는데 제프 베이조스는 이제 딱 한 명 예약 받았는데 예. 뭐 2,800만 불이니까 100배를 받은 거죠.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네네. 이게 성공할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간다고 하니까 그만큼 안전하지 않고서야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가겠느냐. 예. 그래서 이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에도 유인 시험 비용을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있긴 있겠지만 예. 각 그룹의 회장들이 세상에 뭐 아실 거 없는 분들이 직접 타고 가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많은 로켓을 발사시켰고 지금 크루 드래곤이라고 해서 유인 우주선도 하고 있지만 네. 본인은 아직 탄다는 소리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위험 확률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뭐 실제로 교통사고보다는 확률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충분하게 안전검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최초 우주 비행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지만 이게 만에 하나 실패하면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은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가 이제 폭발 사고 일어나고 나서 예. 한 1년 이상을 갖다 굉장히 그 우주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예. 연구가 굉장히 좀 후퇴한 적도 있고 예. 멈추한 적도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 분명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실패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도 민간 우주 관광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실제로 탑승 시기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우주 굴기를 선언해가지고 2035년 되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우주 강국이 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서서히 미국도 이제 민간 우주 시대가 접어들고 있다 보니까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3년 후인 2024년부터 민간 우주 관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우리도 우주 관광 준비해가지고 10년 내에 그러니까 2035년 우주 굴기가 완성되는 해 전까지는 민간 우주 관광을 할 건데 우리는 좀 다양하게 하겠다. 그래서 뭐 서너 명이 타는 10톤급에서부터 수십 명 태우는 100톤급까지
그리고 지상 한 100km서부터 또 이제 아니면 좀 멀리 갔다 오는 다양한 그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직은 중국이 민간 우주 관광 시킬 정도의 그런 여력은 안 되고 민간 우주 관광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또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네. 상당히 많은 또 안전을 담보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회주의 경제에서 조금 이제 좀 자본주의 쪽으로 좀 전환하면서 투자를 좀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본이 많이 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아무튼 중국도 민간 우주 관광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중국은 부러워요. 네. 우리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하는 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달에 그러니까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국 정도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꾸준히 참여한다면 그중에 한두 명 정도는 우리가 직접 우주 개발하고 유인 우주선을 만드는 것은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같이 하는 우주 프로젝트에서 우주인을 배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반도체하고 통신 부분 기술 협력을 해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지만 네네. 우리가 얻은 것도 있어요. 미국이 항공 우주 공동 개발한다는 데는 우리는 여기 걸음마 단계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최고의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누리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최초의 발사체, 국산 발사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 하반기에 발사가 될 거거든요. 하지만 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미국에서 스페이스X에서 하는 펠컨 9이나 이런 로켓에 비해서는 상당히 용량이 적은 이 저궤도형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과가 안 나오거나 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좀 책임을 지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 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실패했을 경우에 또 책임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올 하반기 정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한 10조 원 정도가 준비했었는데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이 10년 이상 더 지체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안전하게 끝까지 조금 더 하면서 계속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개발은 그렇게 인내력과 또 여러 가지 믿음이라든가 자본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조금은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좀 투자도 많이 하고 좀 정부에서도 좀 인내력을 갖고 지켜봐주는 그런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주 개발만큼은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가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는 게 참으로 씁쓸한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미국에 이어서 유럽 우주국도 금성 탐사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네요. 네, 이달 초에 미국이 이제 드디어 다시 금성 탐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30여 년 만에 나사가 금성 탐사 하겠다고 발표하니까 다시 일주일 후에 지난주에 유럽 우주국에서도 우리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에는 2028년부터 30년까지 2대의 금성 탐사선을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2대가 가서 탐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깊은 탐사를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여 년 전에 이제 1989년도에 미국이 이제 그 마젤란이라고 하는 탐사선을 보낸 이후에 미국은 탐사를 거의 안 했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초에 그 비너스 익스프레스라고 해가지고 금성 탐사선 보낸 다음에 요즘은 거의 금성이 조용했는데 갑자기 금성이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 해가지고 탐사에 열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선진국들이 갑자기 이렇게 금성 탐사에 이제 특별히 관심을 이제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성 탐사를 좀 멀리했던 이유가 금성은 지구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표면의 온도가 거의 500도가 가까운 굉장히 지옥 같은 세계예요. 그래서 이 미국 나사 같은 경우에는 화성의 생명체를 찾기 위한 탐사에 주로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 이 금성에 관심을 가졌던 나라는 소련이었어요. 1961년부터 해가지고 워낙 탐사선도 많이 보내고 최초로 금성에 착륙도 했고 그래서 금성을 러시아의 행성이다라고 부를 정도 됐었는데 1980년대에 이제 구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탐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작년에 금성 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발견된 거예요. 네. 이 포스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런 물질이 금성 대기 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만약에 생명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많은 포스핀이라고 하는 수소 3개랑 인이 결합된 물질인데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많은 포스핀이 생길 수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뭔가 대기 중에 뭐가 있다는 거다. 근데 금성이 워낙 환경이 지구와 다르니까 네. 거기에 어떻게 생명체가 있겠느냐 했는데 네. 표면에서 한 50km 정도 올라가면 거기는 지구와 비슷한 정도의 온도와 기압도 지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수십억 년 전에 금성도 굉장히 환경이 좋았을 거다. 근데 그 다음에 환경이 나빠졌는데 왜 나빠졌을까? 그리고 현재도 지상 50km 정도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생명체 탐사를 화성에서부터 이제 그 목적지가 거의 금성으로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네. 금성도 과거엔 좋았을 텐데 지구의 미래가 또 금성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좀 더 금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러시아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현재 금성을 탐사하고 있는 우주선은 일본의 우주선 딱 한 대밖에 없습니다. 한 몇 년 동안 아카사키라고 하는 이제 일본의 우주선이 가서 혼자 가 있는데요. 네. 미국과 유럽, 러시아가 금성 탐사에 참여한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과학 시간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외웠잖아요. 명은 아닙니다 이제. 예, 명은 빠졌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까운 이 별들에 대해서 점점점 우리가 그 탐사의 보폭을 좀 넓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등잔빛이 어둡다고 해서 금성은 가깝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화살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아직 모르겠고 지구와 비슷한 크기긴 한데 너무 다르다. 왜 이렇게 달랐을까? 이런 비밀이 10년 내에 그리고 화성보다 먼저 금성에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 내에는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